이 차예요? 오, 포르쉐. 자동차나 오토바이도 좋아하거든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 이유. 강남 쪽에서 집에 방문을 했는데 막 가운만 입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매일 쳤죠. 진짜 그 얼굴 떠올리면서 그냥 리베이트로만 5천에서 3천에서 5천이 들어왔어요. 추가 보너스라고 봐야죠. 진짜 이대로 가면은 나는 곧 회장 되겠구나. 구독자 여러분, 이게 두 번째는 꼭 배우셔야 돼요. 집 하나는 날라갔다고 최소한 10억 이상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게스트하우스로 지금 쓰고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데는 2층하고 3층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게스트하우스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공실이 없을 정도고, 그리고 이거 뭐 반년 만에 이 인테리어 비용까지 뽑으셨다니까 이건 진짜 아무한테나 잘 말씀 안 드리는 건데, 무배당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일하시면서 얼굴 가지고 많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으셨어요? 뭐 많이 도움됐지만 또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던 건데, 너무 젊을 때는 좀 손해보는 부분도 있었어요. 어려 보이니까 큰 금액을 맡기는 게 좀 선뜻 그렇게 쉽지 않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셨고, 또 나중에는 뭐 그래도 잘생긴 게 좋죠 뭐. 얼굴이 미천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에피소드도 있어요. 저희가 집에 방문을 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 이유는, 뭐 어떤 얘기요? 집에 방문을 하면은 이제 그 약간 강남 쪽에서 집에 방문을 했는데 막 가운만 입고 계시고 와서 뭐 좀 먹고 가라 그러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일부러? 그럼요. 무섭죠. 도망 나왔죠. 얼굴 알고? 그럼요. 일부러 그렇게 부른 거야? 그렇죠. 하는 것처럼 불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절대로 뭐 받아주지는 않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어릴 때는 좀 문화 충격이었죠. 그런 부분이. 강남의 사모님들? 그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동료들 중에서는 그러고 거기에서 있다 나온 애들도 전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몇몇. 있다 나왔다는 게? 같이 뭐 먹고 놀다가. 진짜? 네, 없는 일이 아니에요. 진짜요? 네. 자칫 잘못하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요. 위험하네. 위험하죠. 여자들도 위험한 사람들 많고요. 아니, 집에 인테리어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가야 되죠. 정말 극소수긴 한데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뭐 그거는 제 채널에서 한번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네, 거. 네. 거기 그런 내용 들으려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인테리어 킴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이태원 옆에 한남동이잖아요. 네네. 여기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유가 있으세요? 뭐 여러 군데서 일을 했었어요. 뭐 논현동에서도 일을 했었고, 뭐 송파에서도 일을 했었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건 이동이 제일 좋은 게 이제 첫 번째고요. 한남동 어딜 가도 30분 거리예요. 서울 시내에서는. 여기가 중심가고, 서울에서 딱 중심, 네, 중간이고, 그리고 예전에 여기 미군 부대가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용산. 미군 부대가 여기에 입지했던 것도 어디든지 그 20분 거리 안에 가려고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저희가 수도권 내에서 하는데 제일 빨리 대응할 수 있잖아요. 가까운 거리여야. 그리고 직원들도 이제 뭐 3번 갈 거 멀다 보면은 뭐 2번 가고 1번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완화시키려고 한남동에다 자리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장사던 그 자리가 주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사는 무조건 자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남동이나 강남이나 이런 주요 자리에다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또 고객님들이 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좀 편안할 수도 있고요. 믿음이 가실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간이 11시 28분이에요? 네. 그럼 점심시간인데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보통은 현장 들려서 저는 점심시간은 꼭 지키려고 그래요. 또 12시에서 1시가 모든 작업자분들이 보통 그때 식사를 하세요. 네. 그 시간대 먹질 않으면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점심 놓치고 저녁 먹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리듬도 깨지고 하루 종일 힘도 너무 들고 해서 점심은 꼭 12시에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테리어 사업을 처음에 이제 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일단 저는 대학교를 인테리어 전공을 나왔어요. 인테리어과를. 그래서 요즘에 인테리어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인테리어 전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전 제 나이 때만 해도. 근데 이제는 그런 학과들도 많아지고 했는데 그전에는 과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시는 분들 보시면 뭐 커튼 하시다가 하시는 분, 부동산 하다가 하시는 분, 뭐 이런 다른 일을 하다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학교들도 많아지고 이제 정통 인테리어에서 그 학과를 나와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학과를 여기 나와서 인테리어 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벌써 20년 동안 하게 됐네요. 대학 교수님이 인테리어 현장을 하는 업체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너무 워라밸이란 건 없고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저녁 때까지
일하고 또 그 일하시는 분들이랑 저녁 먹으면서 술 먹고 그 다음날 또 새벽에 나오고 주말에 일하고 야간 작업하고. 흔히 말하는 막노동 노가다가. 네네, 뭐 물론 저는 그 현장 그 관리자로 갔는데 어쨌건 그분들하고 똑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내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제가 그만을 뒀어요.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취업을 찾는 중에 한샘 주방 가구에서 이제 인원을 모집하는 걸 보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거 주방 가구는 이 주거 인테리어잖아요. 주거 인테리어다 보니까 주말에는 일을 못해요. 시끄러우니까 입주자분들이 주말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도 일을 안 해요. 딱 그 정해진 시간까지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같은 인테리어 업계 일이지만 좀 워라밸이 좀 이 정도면은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한샘 정규직? 네네. 처음엔 제가 직원으로 있다가 30살 됐을 때 제가 대리점을 오픈을 했어요. 왜요? 제가 원래는 대리점을 지금 해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저한테 그런 기회가 왔었습니다. 그때 같이 하던 팀이 이제 해체되면서 그냥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제가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자본금은 처음엔 없었죠. 처음에 뭐 퇴직금하고 다 끌어 모아도 한 1,500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진짜 조그만한 사무실 임대 하나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책상 3개 놓고 시작했습니다. 대리점 오픈을 하려면은 이제 돈이 있어야 돼요. 자본금이 있어야 돼요. 1,500까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대리점을 하고 있는 사장님한테 물건을 하도를 받았어요. 저희가 직접 대리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도를 받아서 그걸로 저희가 판매를 하는데 저희 매출이 원래 사장님 거보다 이제 많아져 버린 거예요. 너 일이 잘 돼서? 잘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하는 거보다 이거는 제가 이제 직접 하는 게 낫고, 이제 우리가 일이 돌아가다 보니까 자본금도 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자본금을 넣고 이제 대리점을 제가 오픈을 했죠. 그럼 한샘 다닐 때는 월급이 얼마였어요? 제가 그래도 그 시절에 한 26, 7살 때였거든요. 그때 그래도 한 500에서 한 많이 벌 땐 1,000만 원까지 벌었어요. 잘 벌었었어요. 영업을 잘했어가지고. 영업직은 인센티브가 있어요?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본급이 한 120만 원 정도 했던 시절이었어요. 진짜? 네네. 지금하고 한 절반 정도였죠. 그런데 5, 600 번다고요? 그때 5, 600씩 벌었어요. 잘했었어요.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은 거야? 근데 엄청 많이 팔았었어. 한 만큼 가져가는 시스템이었고, 그리고 또 그 500이라는 돈이 그때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 몇 년 전이에요? 거의 그거는 한 17년, 18년 전이죠. 2, 3년 정도 일궈놨을 때 제가 그 한샘에서 제가 판매에 대한 리베이트를 줬거든요. 10%. 네, 예전에 있었던 제도였고, 그때는 판매 장려금이라고 10%씩 줬어요. 판매하는 거에. 제가 그때 매출이 한 3억에서 5억 정도 했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달에요. 그러니까 운영비 다 빼고, 거기에 마진 빼고, 그냥 리베이트로만 5천에서 3천에서 5천이 들어왔어요. 추가 보너스라고 봐야죠. 인센티브를 그만큼 받았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한 달에 한 5천에서 한 1억 가까이 벌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제가 진짜 이대로 가면은 나는 곧 회장 되겠구나. 어린 나이에 그렇게 꿈을 한번 꿔봤는데요. 그런 생각 하자마자 바로 무너지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제가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해도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또 그런 걸 배우는 교육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몸으로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릴 때 너무 많이 벌리다 보니까 좀 거만해진 점도 있었고. 어깨 뽕이 차고. 많이 찼죠. 그리고 또 운영에 대해서도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사람들 관리하는 부분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쉽게 쌓은 성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무너졌어요? 직원들이 그때 당시 한 25명 정도 있었어요. 25명 정도.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저랑 같이 시작했던 멤버들이 자기들도 이제 이렇게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 찢어졌어요. 일구던 친구들이. 그때 이제 많이 안 좋은 일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 돈 때문에 찢어지고 싸우고, 그리고 뭐 소송까지 하고, 제일 베스트 프렌드라는 친구가 저한테 소송을 하고, 고용노동부에다가 뭐 몇 억 못 받았다고 보내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차리고, 심지어 제가 똑같은 컨셉으로 차린 친구도 있어요. 저한테 이제 한번 배워보고 싶다고 막 이렇게 친구인데 막 이렇게 막 많이 띄워주는 친구들 있잖아요. 막 아부 떨면서. 그런 친구들 진짜 많았어요. 나도 좀 배워보고 싶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한 2달 배우다가 시스템만 가지고 똑같이 차려요. 일을 가지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일 가지고 나간 적도 있고, 횡령도 많이 하고. 진짜요? 네. 그걸로 제가 민사소송도 진짜 많이 했어요. 형사소송도 하고. 그것도 그냥 일반 직원이 아니라 정말 친했던, 뭐 형제같이 지냈던 친구나 직원들이랑. 그렇게 손해본 게 금액으로 따지면? 뭐 말도 못하죠. 집 하나는 날라갔다고 최소한 10억 이상은 버린 것 같습니다.
진짜 지긋지긋했죠. 돈을 떠나서 마음의 배신이 더 컸겠어요? 그쵸. 그땐 그리고 저도 이제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뭐 어리다기보다는 좀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또 그땐 사람을 지금보다 많이 좋아했거든요. 믿고. 그래서 처음 이제 사회 나와서 믿고 좋아하고 하다가 그런 일들을 겪으니까 진짜 많이 힘들었죠, 그땐. 그런 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이 일도 그 스트레스가 없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문제로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지낸 적도 있어요. 7년 전에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쉬면서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뭐 자동차 같은 거 고치고 오토바이 고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하면서 그냥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적이 있어요. 폭발했네. 그때는 뭐 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매장은 돌아가고 있었어요. 또 자동화 시스템은 있었군요. 그래서 돌아가게 해놓고 그냥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씩만 나오게끔만 만들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인간관계에 환멸을 느끼셨겠어요. 화배를 많이 느꼈죠. 그래서 굉장히 진짜 힘든 시기도 있었어요. 많이 벌리는 만큼. 그래서 저는 하면서 이런 거를 배웠어요. 이게 많이 벌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분명히 잃고 내주는 부분도 있다. 많이 벌림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잘 쌓아서 해야 되는 게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환멸을 느꼈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셨어요? 근데 저는 원래 멘탈이 원래 좀 강한 편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멘탈도 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강한 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뭐 안 힘든 거는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뭐 이겨내려고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그 사람이 진짜 밉고 싫을 때 제가 복싱장을 다녔었거든요. 복싱? 그걸 안 치면 이 화병이 나가지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일 쳤죠. 진짜 그 얼굴 떠올리면서 1시간씩 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쳤습니다, 제가. 물론 술도 제가 원래 혼자 술을 먹는 거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사업하면서 혼자도 술을 먹게 되더라고요. 이제 잠이 안 오니까, 막 화가 나니까 술도 먹어보고 또 운동도 많이 하고 물론 꼭 나쁜 방법으로만 풀려고 건 아니고요. 좋은 방법으로 많이 풀어보려고 해봤어요. 그 무배당 두 번째 배움? 구독자 여러분, 이게 두 번째는 꼭 배우셔야 돼요. 어떤 거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자신에게 제일 잘 맞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그걸 잘 풀어야 자기 본업을 또 충실히 할 수 있고, 또 제일 안 좋은 거는 저는 잠을 못 자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 시간에. 그렇죠. 스트레스는 또 잠을 못 자는 걸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또 일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자연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일이 자연스럽게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운동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몸을 혹사시켜서 밤에 잠을 잘 자면 또 다음날 열심히 일하실 수 있고.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뭐 조금 뭐 좋아하는 게 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시고.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게. 어떻게 푸셨다고요? 2시간씩 쳤습니다. 여기 현장이고요. 여기예요? 네. 이런 빌라예요. 조그마한 빌라인데. 네. 여기 이 집을 인테리어 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1층은 저희가 작년에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게스트하우스로 지금 쓰고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데는 2층하고 3층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이제 이런 처마 같은 것도 그냥 인테리어라는 게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이런 포인트가 좀 디테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디테일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지금은 아직 공사하는 중이고요. 지금 이거 되게 오래된 주택이에요. 못해도 한 40년 된 주택일 거예요. 지금은 아직 공사하는 중이고요. 이거 어제 마루를 깐 거예요. 마루를 깔고 위에 이제 덮어놨고. 네네, 마루를 깔아서 이제 보양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이런 계단도 저희가 원래 없던 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또 2층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원룸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이제 이런 계단 조성해서 위에까지 쓸 수 있게. 없는 계단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네. 이제 아직은 완성된 상태는 아닌데. 이거 어디 다락방? 네, 다락방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수납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계단에 이제 그 빈 공간까지. 인테리어는 공간 활용이거든요. 공간 활용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이제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가장 이제 디자이너들하고 많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화장실. 여기요? 정말 작죠. 여기는 뭘로 사용하는데요? 원래는 일반 뭐 사람이 사는 주택이었는데 건물을 매입하신 분이 게스트하우스로 사용을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셨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작잖아요. 그래도 조금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 게스트하우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층, 2층 해서 한꺼번에 게스트하우스인 거예요? 그렇죠. 따로따로 쓰는 거예요. 1층 따로, 여기 2층 따로.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얘기해 드리면 여기 1층만 인테리어를 저희가 비용이 한 6천만 원 정도 들었었거든요.
여기는 구축이다 보니까 설비 같은 게 할 게 많았어요. 평형수는 작지만. 근데 여기 게스트하우스 운영하셔가지고 한 6개월 만에 빼셨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거의 공실이 없대요. 평수가 어때요? 한 15평 정도. 그래요? 그래서 블로그로 제가 한번 이쪽. 네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 보시면 이렇게 사진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게스트하우스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공실이 없을 정도고, 그리고 이거 뭐 반년 만에 이 인테리어 비용까지 뽑으셨다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위에를 또 맡겨주셨잖아요. 이런 게 이제 시스템 창호라고 하는데요. KCC. 네네. 저희는 이제 최소도 브랜드 KCC 정도요. 그래야지 좀 어느 정도 이런 기능을 하거든요. 제 기능을. 지금 이거 하나 다룸으로써 지금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었는데 닫자마자 하나도 안 들어오죠. 우풍이. 이런 오래된 집들은 이런 우풍들이 우풍을 잡는 게 가장 포인트거든요. 왜냐면 춥잖아요. 벽이 얇다 보니까 아파트보다. 이런 것들을 요소요소에 잘 써서 좀 이런 부분에도 세세하게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사기업체들은 그냥 제일 싼 걸로 여기서 막 바람 숭숭 들어오죠. 이거 다 실크 벽지예요? 네. 지금 요거는 실크 벽지인데 이게 요즘 유행하는 벽지예요. 이런 칠 같은 느낌이죠. 네. 예전에 이런 칠 많았잖아요. 90년대 이런 벽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다시 레트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벽지도 이런 클래식한 벽지들이 요즘 많이 나갑니다. 벽지가 이렇게 나오네요. 나 저는 또 만져봤어요. 이 페인트 칠한 건가? 요즘에 젊으신 분들이나 인테리어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벽지 이름만 들어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공사를 매일매일 진행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좀 비워놓으면서 마르는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그 공기를 당겨서 하는 업체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적정한 일자가 필요해요. 그래도 이렇게 양생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지만. 그래야지 나중에 하자가 없거든요. 여기도 화장실이에요? 네, 여기도 화장실이에요. 진짜 옛날 집 화장실 어때요, 이게? 정말 딱. 그래도 이 공간에도 디자인을 주려고 저희가 이렇게 타일도 투톤으로 해서 지금 이건 새 걸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공간이고. 그래도 이런 걸 좀 고급화시키고 이런 벽에도 이것도 저희가 주방 가구가 아직 들어오기 전이에요. 네, 주방, 여기에 이제 주방, 싱크대도 네, 싱크대에 들어갈 공간이에요. 근데 싱크대가 제일 어려워요. 그 주거 인테리어에서. 왜냐하면 물도 들어오고 전기도 들어오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설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이 공간의 이제 활용도 이 좁은 공간에서 요리를 제일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이게 이제 파란색 타일은 이제 새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문 틀도 그렇게 예전에는 문 틀이 두꺼웠잖아요. 9mm 문선이라고 틀을 최대한 줄여서 깔끔하게 만드는 게 유행이에요. 왜요? 훨씬 더 모던하죠. 그리고 문도 더 크게 만들 수 있고요. 네. 문 틀이 두꺼우면은 디자인이 더 복잡해지잖아요. 요즘에는 제가 인테리어 팁인데 주거 인테리어는 복잡하지 않게 만들수록 나중에 더 오래가고 이쁩니다. 네. 심플해야 된다. 심플해야죠. 왜 상업 같은 경우는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마감재를 쓰면서 화려하게 만드는 게 그 포인트라면 주거 인테리어는 심플하고 간단할수록 더 안 질리고 오래가요. 그리고 포인트는 이런 인테리어로 주는 게 아니에요. 가구로 주는 거예요. 조명이나 스탠드 조명이나 그리고 이쁜 소파, 테이블 뭐 이런 것들 우리 집의 인테리어랑 어울리는 가구들로 세팅을 하는 게 더 인테리어 팁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진짜 가구를 20년을 했잖아요. 제가 제일 이거는 꿀팁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깨달은 부분인데 가구는 사이즈가 그 공간에 맞아야지 이뻐요. 아무리 비싼 가구라도 좁은 데다 큰 걸 갖다 놓으면 그건 안 이뻐요. 그래서 그 적정한 사이즈를 찾아서 넣는 게 가장 제가 깨달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아무한테나 잘 말씀 안 드리는 건데. 그럼 이제 가시는 곳이?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구 매장 한번 보시고요. 또 가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승하차감이 이게 뭐 현장 다니면서는 좀 어울리진 않는 차인데 오래도록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또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부분적으로 또 하잖아요. 그렇죠. 또 장단점이 있죠. 돈을 넣을 때도 한 번에 하는 게 중복 투자를 안 하고 돈이 안 드는 거거든요. 근데 큰 비용을 못 넣으니까 그거를 나눠서 넣으려고 하면은 다 인테리어는 연결된단 말이에요, 마감들이. 근데 그 연결되는 데가 제대로 안 나오고 오히려 더 망가지고 돈이 더 들거든요. 한 번 하고 두 번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좀 자금을 잘 계획하셔서 한 번에 하는 게 제일 좋죠. 더 손해가 덜 보죠.
한 번에 하는 게 부분 하는 것보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더 중복 투자를 할 수 있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더 이쁘게 만들려면 한 번에 하는 게 좋다. 더 어울리게 만들려면 저도 이제 일할 때 예전에 꼬마 때 처음에 일이 힘들고 막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싶고 하는 대로 그냥 배운 대로만 해주고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알았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고객님도 계속 만나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 이거 평생 살다가 처음 한 건데 너무 실망이다, 속상하다, 막 울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래 이거 나는 매일 하는 일이지만 이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바꾼 거구나. 그걸 내가 망쳤구나. 그걸 안 순간 대충해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거 진심이 느껴지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원들한테 교육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항상 많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너는 매일 하는 일이니까 별 감흥이 없겠지만 이거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큰 마음을 먹고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고 로망을 갖고 있다. 성심성의껏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고 최대한 반영해줘서 잘 해드려라. 이 집은 잘못되면 계속 보이잖아요. 진짜 속상한 거예요. 집이 잘못되면.